저희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어요. 보니까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잘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 대안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2030 특히 남성들 지지율이 많이 낮은데 가짜뉴스에 영향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기성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결국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짜뉴스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서 우리한테 좀 저항하는 포지션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소외되는 면이 있고 뭐 이렇게 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그와 관련된 논평하는 거 통틀어서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답변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탄했다.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확률에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진짜 있겠지. 그렇지.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맞아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북한에 고자세 한번 해봐? 전쟁해? 이런 것들은 보통 대통령이면 이런 얘기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수치나 법령 규정까지 얘기하시면서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또한 대통령으로서 좀 길게 멀리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얘기 잘하셨고 근데 저희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어요. 보니까 말 참 많이 제 첫 장에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되게 잘한다. 아니 제가 뭐 사실 요즘 저희 당 방어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틀어놓고 이제 다른 일 보고 있었는데 귀에 막 꽂히는 말들이 몇 개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 대안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형광 기자가 아예 질문에 가이드를 깔아서 질문했어요. 뭐 2030 특히 남성들 지지율이 많이 낮은데 가짜뉴스에 영향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 가짜뉴스 때문은 아니다. 뭐 우리가 기득권이라서 우리한테 좀 저항하는 포지션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소외되는 면이 있고 뭐 이렇게 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잘못하면 적대화되는 잡히거든요, 각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그와 관련된 논평하는 거 통틀어서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답변이.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어제부터 물론 그런 얘기 국무회의에서 하긴 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참 탈원전 막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국제 정세나 흐름이 탈원전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왜냐면 이제 AI가 전기를 하도 많이 잡아먹는데 밤새도록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지금 최선의 방법이 원전으로 가고 있어서 혹시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사모사하게 안 했어요. 네,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말씀을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좀 저는 뭐 다행이고 시그니처. 다행이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탄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어떤 드려요. 부분이 솔직했어요?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률에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진짜 있겠지. 그렇지.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맞아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두 달 후면은 뭐 1,400원 정도로 될 거예요. 뭐 집값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참작기 그치. 어렵지만 꼭 공공 여러 가지로 공급 분야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거니까 뭐 아직은 세금 지켜보자. 잡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북한에 고자세 한번 해봐? 전쟁해? 이런 것들은 보통 대통령이면 이런 얘기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수치나 법령 규정까지 얘기하시면서 막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또한 대통령으로서 좀 길게 멀리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얘기 잘하셨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우려스러운 있다면?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관. 종편에 대해서 약간 좀 언론의 자유라든지 적대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어떠한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인상이 좀 들었어요. 검찰 말한 거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검찰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뭐 언론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게 볼 수 그런 있습니다. 부분은. 지적하자면은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다른 것들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지금 놓치고 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균형만 언론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제도로 그냥 보고 솔직히 보안수 사건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뭐 그러셨거든요. 아, 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언론 중에는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꼭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 보도할 때도 좀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권력이 이게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져요. 우리 지금 미디어 환경 전체를 놓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언론 이것들은 문제고 나는 이 언론을 개혁할 거야. 언론은 개혁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모든 스탭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촉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도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것도 좀 기억이 나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진짜지. 되게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어떠한 일부 개신교 목사는 막 이재명 악마, 이재명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설교까지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신천지와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알아서 기는 사정기관이라든지 국세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신년 기자회견 정말 저 인상적으로 받고 잘하셨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요 언론과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다.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좀 걱정과 우려가 좀 들었어요. 그 그럴 수 부분은 있죠. 좀 참모들이 잘 좀 어떤 조치나 대통령께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장소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100번 동의하는데 이거를 예전에 머리를 제일 잘 썼던 분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네. 언론과는 이제 다룰 때 언론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걸 풀어나가서 잘 썼던 분들이 DJ랑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DJ 때는 사실 조중동이 힘이 셌잖아요. 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그 정보를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계속 진보를 한겨레 경한테 단독을 주는 거야. 정부에서. 그래서 물을 먹여서 이렇게 형평을 맞추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죠. 인터넷 언론 풀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때 기자실 뭐 폐쇄한다고 대모 방리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도 똑같아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세금으로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 공급 앞에 장사 없냐면 그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방식의 문제지만 로스쿨 보세요. 변호사 백날 사법개혁 뭐 변호사비 비싸니 뭐니 필요 없어요. 문 열잖아요. 공급이 들어오면 장사 없습니다. 이 수요 공급 앞에는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들을 낮추는 거. 그래서 기자들도 그때 레거시 미디어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문 열면 우리 안에 또 그 고가운 게 있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처럼 우리가 레거시인데 인터넷 언론 너네가 솔직히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약간 고가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열어서 자유경쟁을 시키면 돼요.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보수랑 진보랑 둘 다 언론 환경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수는 이를테면은 미디어법 날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종편도 만들고 했는데 그렇죠. 종편에서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TV 방송 여기가 다 좌파에 장악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언론 개혁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통 KBS 사장 어떻게 할 거냐, MBC 어떻게 맞아요. 할 거냐 맞아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럼 진보는 이미 이명박 때 그걸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다 뉴미디어로 왔었어요. 트위터, 팟캐스트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핸드폰 보고 뉴스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핸드폰 보고 소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에는 인터넷 언론이 많잖아요. 인터넷 언론은 비율적으로 보수가 많아요. 왜냐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맞아요.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도량 봐라. 조국 보도량은 요만큼인데 뭐 최순실 보도량은 요만큼이다. 근데 최순실 보도량이 적지만 그거는 정권이 뒤집어질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언론 개혁할 때 그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량 가지고 이거 언론 기울어져 있다.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더 많이 쓴다. 그래서 항상 뭐 언론중재법이니 지면 매체에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법을 냅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미디어 환경 혁신으로 틀에 맞춰서 이걸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보수가 잡았을 때는 방송 개혁한다 그러고 진보가 잡았을 때는 지면 개혁한다 그러고 이러면 언론인들도 제대로 쓰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단독 경쟁하고 헤드라인 걸리고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론인들까지 포함한 미디어 환경 혁신 뭐 이런 걸로 접근 안 하면 평생 가도 이거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좀 포인트를 잘 잡으셨고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상 깊었거든요. 보안 수사권.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제 장소님 보면 아시겠지만 저건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가장 핫한 건 단계고 여기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불꽃 튀는 게 지금 보안수사예요. 양쪽이 지금 양당이 내부 전쟁이 하나씩 전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단계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입했기 때문에 제가 개입해서 끝내드렸고 여기는 보안수사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끼리도 서로 시각이 다르고 각자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보다는 메신저 공격이 난무하게 되고 내가 믿는 정치인이 뭐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이 말하니까 내가 믿는 김용민 의원이 이 말하니까 내지는 박균택이 이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메신저로 싸움을 붙어. 사실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걸 오늘 이게 옳고 그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매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 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그렇죠. 그게 전 제일 궁금해요. 봐야죠. 정성호 장관까지는 대통령이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정 장관 당신 말이야 막 사태질할 수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은 조국혁신당 의원 이렇게 규정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 위원장이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주장을 할지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저는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검찰개혁의 유체가 검찰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범죄자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 최적의 구도와 제도를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다라고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안수사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님하고 토론하고 왔는데 네, 뭐라고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명백하게 법령으로 이러한 사안이라고 규정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수장이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편인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뭐 조두순 이런 사람들 잡아넣는 게 너무 과도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이죠.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적 제거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누굴 죄를 봐줄 수 있으니까 이 기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고, 불기소권에. 세 번째는 아무나 기소를 하고 나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것,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권만 분리해 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라고 제가 지난 정부 때도 지지난 정부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특수부 검찰에 대한 정밀한 핀셋 개혁, 그리고 기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제어 수단, 그리고 기소해서 아무나 기소해서 재판에 붙였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경우 이 검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왜냐하면 공무원들 보통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되잖아요. 당연하죠. 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 그렇잖아요. 책임 없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은 사실 그 권한을 잘못 쓰면은 사람의 인생 하나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검사 그냥 묶어가지고 검사 동일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죄 없는 사람 막 가두고 이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계속 기관을 늘리는 식으로 공수처 만들었다가 중수청 만들었다가 공소청 만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꼬이게 되고 결국 보안수사권 문제에서 또 이 쟁점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모르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저희랑 관련해서 예, 수사하는 거 보면 경찰도 별로 못 믿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대통령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서 저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 뭐 공천원금 문제 있죠.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삼선 A 의원을 통해서 동작 경찰서장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져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뭉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 권력의 비대화, 권력화 이 부분에 대한 제어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고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주어가 국민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못하는 그 윤석열 검찰들 때문에 검찰개혁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집권여당이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작용과 오류를 시행 전에 좀 제도적인 장치로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정선님 그러니까 하수영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 인권 보호를 한 거예요. 검찰의 힘을 빼고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에게는 빨리 가해자를 잡아서 응당한 처벌을 해주는 거고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그 처벌과 함께 이 사람이 수사기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응당한 처벌을 빨리 가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은 하나의 수단이란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맞죠. 네, 그 달성하기 위한 것과 왜냐면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된다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의미가 나의 초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미울 수 있어요. 검찰한테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이 대통령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당해보진 않았거든요. 아직 뭐 저를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근데 그렇게 저희도 이제 뭐 다른 거 갖고 그 명예훼손 이런 거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한 이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사실 제가 만나본 검사들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잔잔바리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전화하면 물론 이분들은 이제 형사부 검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보수 유튜버들이 저 고소해가지고 저도 네? 재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길래 또 고소했어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1심에서 저희가 무죄가 났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더라고요.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 기간 동안 개인은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해요.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항소를 해서 검사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은 아무 책임이 안 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항소를 안 하면 오히려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 처음부터 그럼 왜 잘못한 거 기소했냐 아니고. 이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를테면은 그냥 이거를 경찰과 검찰을 찢어가지고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만큼의 경찰이 지금 수사 역량이 되느냐 혹은 믿을만 하느냐라고 넘어가면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리고 해외 사례도 안 그래요. 네. 네, 해외 사례도 그 보안 속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직접 수사권도 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비대한 수사관 인력이 검찰에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협조를 안 받아도 자기들끼리 그냥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스 들고 가가지고 막 수색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막든가. 그래서 경찰이랑 공조할 수밖에 없게 만들든가. 뭐 예산, 조직, 법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은 좀 냉정하게 그래도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갈아엎는 문제니까. 좀,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정치 인사를 보신 것이 아닌가. MBC 정치인사. 예,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아. 지난 주말에. 그걸 보고 하신 거죠. 이걸 보고. 아니 원래 그런 생각 갖고 계셨겠죠. 그래서 생각이 저랑 똑같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